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러닝타임은 단 65분이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며칠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2012년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은 에밀리아의 노동자들은 쓰러지지 않는다. 원제는 라 노트 non 파피우 파우라. 영어 제목은 Don't be afraid of the night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영화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제는 이탈리아어로 라 노트 non 파피우 파우라, 직역하면 밤은 이제 두렵지 않다입니다. 감독은 마르코 카시니이며 이 작품은 그의 장편 영화 데뷔작입니다. 러닝타임은 단 65분으로 요즘 영화에 비해 꽤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2017년 이탈리아 소렌토 사회영화제에서 작품상, 각본상, 심사위원 특별상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이탈리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다비드 디 도나텔로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2012년 5월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에서 규모 5.9에서 6.0의 강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다른 지진들과 비교해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지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공장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진 후 공장주들은 우리 건물은 안전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며 조업을 계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월급이 걸려 있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두 번째 강진이 발생했고 수십 년 된 공장 건물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이탈리아에서 공장의 지진, 노동자의 지진이라고 불립니다. 자연재해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감독 마르코 카시니는 실제 유족단체인 에밀리아 비테 스코세와 함께 작업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영화에 담아냈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배우들을 만나볼게요. 먼저 주인공 줄리오 역의 스테파노 무로니입니다. 남부 칼라브리아 출신으로 가족을 위해 북부로 이주한 젊은 노동자 역할을 맡았어요. 이분은 배우이면서 이 영화의 각본에도 공동 참여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워요. 마치 실제 노동자 같아요. 다음은 러나르도 역의 월터 코르도 파트리입니다. 에밀리아 출신인 줄리오의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이분도 각본에 함께 참여했어요. 두 사람이 탈의실에서 나누는 대화 장면은 정말 진짜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두 배우가 직접 대본을 쓰면서 자연스러운 톤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공장주 역의 조르지오 콜란젤리는 이탈리아 연극과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베테랑 배우입니다.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지진 후 일을 계속하자고 결정하는 그 복잡한 눈빛 연기로 영화 전체의 무게를 잡아줘요. 마지막으로 아리안나 역의 발레리아 로마넬리입니다. 줄리오의 아내이자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워킹맘 역할을 맡았어요. 대사보다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전달하는데 그 섬세함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카를로 베르도네 같은 이탈리아 거장도 이 배우들의 연기가 과장 없이 진짜에 가깝다고 극찬했답니다. 주인공 줄리오는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출신의 젊은 남성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위해 북부 에밀리아로 이주하게 되죠. 아내 아리안나와 초등학생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줄리오는 공장에 취직하고 그곳에서 에밀리아 출신의 러나르도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출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깊은 우정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동료 프랑코는 줄리오를 남쪽 것이라며 차별합니다. 이탈리아의 남북 지역 감정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월급은 자꾸 밀리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줄리오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레오나르도가 자신의 돈을 꿔주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하지만 다행히 피해자는 없습니다. 공장주는 건물은 안전 규정에 맞아 문제없다며 조업을 계속하자고 합니다.
줄리오와 레오나르도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명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프랑코가 줄리오에게 남쪽 것들이 우리 일자리 뺏으러 왔다며 시비를 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드라마적 설정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회의 오래된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탈리아는 남북 경제 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북부는 공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반면 남부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부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부에서는 우리 일자리 뺏는다며 이들을 차별하는 정서가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뿌리가 깊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편견을 미화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프랑코의 말에 줄리오는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일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진이 오면 남부 출신이든 북부 출신이든 모두 공장 아래 깔리게 됩니다. 영화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재난 앞에선 우리 모두 한 사람일 뿐이라는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따뜻한 순간 두 번째 명장면을 소개합니다. 월급이 밀려 집세마저 걱정해야 하는 줄리오에게 러나르도가 자기 돈을 먼저 꿔줍니다. 자기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 한마디는 진심이 담긴 호의입니다. 돈 없으면 내가 꿔줄게. 이 순간은 출신이 다른 두 노동자가 노동이라는 공통의 집안 위에서 진짜 형제가 되는 장면입니다. 남부 출신이든 북부 출신이든 월급 밀려 고생하는 처지는 같고 그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진이 오는 그 밤에도 함께 공장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며 영화를 보시면 후반부 지진 장면이 훨씬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실화의 무게감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지진 소재를 빌려 쓴 것이 아닙니다. 감독 마르코 카시니는 실제 유족단체 파밀리아 피트 스코세와 함께 작업하며 진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영화에 담았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누군가의 기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큐와 드라마의 경계입니다. 러닝타임이 65분으로 극장 개봉작 치고는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음이 오히려 이 영화의 힘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과잉도 극적 연출도 없이 담담하게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드라마, 드라마 같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세 번째, 남북 이탈리아의 초상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지진 영화가 아니라 이탈리아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남부 출신 이주 노동자, 북부 공장주와 노동자, 계급과 지역 편견, 위태로운 연대. 한 편 안에 이탈리아 현대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회학 수업 교재로 써도 손색 없을 정도로 풍부한 층위를 가진 작품입니다. 영화 볼 때 알면 더 재밌는 비하인드 정보를 소개합니다. 첫째, 이 영화는 마르코 카시니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최고의 영화 학교인 어센트로 스페리멘탈레 디 시네마토그라피아 출신으로 원래 배우 과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 감독은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초 출신입니다. 아브루초는 지진을 겪은 지역으로 에밀리아 지진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이탈리아 국민 배우 카를로 베르도네가 이 영화를 보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연기가 과장 없이 진짜에 가깝다. 특히 스테파노 무로니는 드라마틱한 연기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감정선을 지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거장이 공식적으로 칭찬한 작품이니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사람의 영화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호평을 받았습니다. 소렌토 소셜 월드 필름 페스티벌에서 작품상, 각본상, 심사위원 특별상 등 상관상을 차지했고 2018년 다비드 디 도나텔로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로마 영화제에서는 국립 21세기 미술관에서 특별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65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이 오히려 강점입니다. 10분만 보려고 했는데 시작했다가 끝까지 몰입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화려한 스타나 CG 지진 장면은 없지만 지진 이후에도 노동해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현실이 더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뉴스에서 공장 붕괴나 건설 현장 사고 소식을 들을 때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영화가 낯선 분께도 입문작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분들께 잘 맞을까요? 먼저 실화 바탕의 드라마나 사회 고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휴머니즘 영화의 팬이라면 100%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탈리아 영화를 잘 모르시더라도 한편 입문하고 싶으신 분께는 15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이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뉴스 속 재난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 노동, 이주, 연대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조용히 울리는 영화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저녁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영화의 원제 라 노테 논 파 퓨 파우라는 밤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가장 어두운 밤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본 에밀리아의 노동자들은 쓰러지지 않는다. 어떠셨나요?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진심인 영화, 짧지만 가장 오래 남는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이탈리아 명작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넷파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netfile.co.kr입니다.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노동자들을 기억해주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영화를 함께 볼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